뭐냐면 이건 의원 내각제의 형태예요. 자, 선거는 지금 뭐만 선출하고 있어요? 입법부만 선출하고 있어요. 입법부만. 그 다음에 그 입법부에서 행정부를 구성하는 거예요. 입법부에서 행정부를 구성해요. 그러니까 이 둘은 같은 편이야. 같은 편.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냐 하면 이런 거죠. 얼마 전에 그 선생님도 마트에 갔었는데 우리 1+1을 팔잖아요. 이렇게 테이프로 붙여가지고 아시죠 다들? 이제 마트에 가면 있잖아. 근데 제가 아는 분이 이렇게 1+1 이렇게 있는 거야.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본 제품에는 사실은 별로 이제 필요가 없어. 근데 이게 이제 갖고 싶은 거야 이게. 더 붙여져 있는 게. 그래서 이걸 샀어. 사가지고 집에 가서 싹 뜯는 거야 이거. 왜냐면 이건 사은품이기 때문에 이게 끼워서 파는 사은품이기 때문에 나중에 싹 뜯고 본 제품만 만나보려고 아주 이제 비양심적인 이제 소비자죠. 제 얘기 아니에요. 혹시라도 오해할까봐 제가 아시는 분인데 그래서 싹 뜯는 거야 테이프로 이제 표시 안 나게. 근데 뜯다 보면 표시가 안 나. 표시 나죠. 쭉 좀 찢어지고 막 이렇게 비닐이 뜯어지고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결국에 이제 실패하고 두 개를 같이 샀어요. 마찬가지야. 이 두 가지도 서로 떼낼 수 있어요. 떼내려고 해서 떼낼 수 있어요. 떼면서 이게 떼낸다는 의미가 좀 그런데 이게 떼다 보면 서로 이렇게 떼낸다는 의미보다는 서로 어떤 갈등과 대립이 있으면 서로 상처를 받아. 그게 바로 뭐냐? 의회해산권이란 말이야. 잘못했어. 그러면 뭐예요? 행정부는 잘못했어. 내각 불심을 하겠죠. 그럼 내각 어떻게 해야 돼? 내각 불신임을 하면 내각을 불심의한단 말이야. 니네 너무 어떤 그 국가 행정 업무에 대해서 아니면 뭐 국가적인 업무에 대해서 너무 이제 안일하게 해서 잘못했다. 뭐 잘못된 놈이 너무 많고 경기도 안 좋아지고 너네들이 잘못이 너무 크다. 총사퇴해라. 내각 불신임한단 말이야. 그러면 내각 불신임하면 뭐 어떻게 해? 총사퇴하죠. 총사퇴한단 말이야. 총사퇴. 그러면 가만히 있겠어요? 에이, 니네도 그냥 다 없애버려 그냥. 의회도 해산해버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의회 해산. 그럼 의회 해산하면 어떻게 돼? 총선거가 실시된단 말이야. 거꾸로 의회 왜 그래? 니네 의회로서의 업무를 하는 거야 마는 거야. 그렇게 할 거면 해산해. 의회 해산. 그러면 가만히 있겠어요? 니네도 별거 총사퇴. 그죠? 서로 상처를 받.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거의 같이 가는 경우도 많단 말이야. 그러면 싹 이제 총사퇴하고 이제 의회 해산하고 총선거 실시해서 또 다른 내각이 이제 구성된단 말이야. 그런 데서 이제 수상이 결정되고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사실 이걸 이렇게 얘네들 서로 붙어 있단 말이에요. 떨어지려고 하면 상처를 받아. 뭐 그런 의미가 좀 적절하진 않지만 어쨌든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입법부와 행정부는 서로 이제 되게 밀접한 관계란 말이에요. 거의 뭐 1+1이나 마찬가지 붙어 있는 같은 사람, 같은 팀이야. 같은 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입법부가 행정부의 의미에서 다른 여러 가지 이제 그러기 때문에 이 행정부는 뭐 이제 내각이라고 하죠. 우리가 내각이라고 하는데 이 내각에서 강요는 강요 겸직. 그러니까 의원의 강요 겸직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법률안을 또 제출하고 같은 팀이니까 제출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서로 그러니까 겸직하고 또 법을 의회만 만드는 것이 아니고 행정부에서도 이 법률안에서 제출해서 그걸 통과시켜서 법을 만들자 뭐 이런 의미. 그래서 서로 같은 맥락에서 같은 어떤 정당성을 가지고 같이 묶여져 있는 하나의 뭐 융합체라고 보면 된단 말이에요. 융합체. 행정부의 수반이 누구예요? 수상이죠. 수상은 누굽니까? 다수당의 대표죠. 수상은 다수당의 대표란 말이에요. 내각의 수장이고 다수당의 대표.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 유기적으로 연관돼 있다. 우리는 이거 뭐 권력 융합형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이게 이제 어디에 근거하냐? 로크의 사회계약설, 그 다음 이권분립에서 근거하죠. 로크 이권분립. 로크는 뭘 중시한다고 했습니까?
의회를 중시한다고 했죠. 의회 중심주의였단 말이에요. 의회 중심주의. 그러니까 왕으로부터 자신의 재산권,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의회에 의한 정치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뭐 입헌 군주제도 있었고 이 의회 그래서 의회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의회와 행정부가 같이 연결되는 어떤 그런 모습을 이제 띠게 됐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이제 의원 내각제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끝난 거 아니에요. 정리 다시 한번 할 거예요. 그러니까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정당성, 국민에 의해서 선거에 의해서 누가 입법부가 선출되고 그 입법부에 의해서 행정부가 구성이 되고 그 행정부의 수장은 수상인데 그 수상은 다수당의 대표고 그 다음에 서로가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서로 못했을 때는 그에 대해서 의회를 해산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각을 불심해서 다시 재구성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 서로 같은 거니까요. 잘못했으면 그 책임을 이제 알아서 이제 그 책임을 묻고 다시 정리를 하겠다는 얘기죠. 권력의 형태로 보면 여기 뭐라고 했어요? 융합형이라고 했죠. 권력 융합형이라고 했어요. 누구와? 의회와 행정부가 뭐 했다?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대통령제는 분리형이죠. 분리형. 그래서 여기서는 선거를 통해서 누굴 뽑는다? 의회를 선출하지만 여기에서는 선거를 통해서 의회도 선출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도 선출한단 말이에요. 따라서 의회도 국민에게 책임이 있고 대통령도 국민의 책임을 진단 말이에요. 의회의 책임을 지지 않죠. 여기는 잘 보세요. 의회가 행정부를 구성했기 때문에 행정부는 의회에 대해서 또 책임을 진단 말이에요. 이런 말이 나왔을 때 행정부가 의회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의원 내각제죠. 의원 내각제. 그 다음에 행정부 수장. 수반이라고 하겠습니다. 뒤에 이제 수반이란 말이 나오니까 행정부 수반. 여기 누가 됩니까? 수상이 되죠. 수상. 다수당의 대표라고 했어요. 여기는 누가 됩니까? 대통령이죠.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행정부의 수반은 여기 수상이 되는 것이고 여기는 대통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내각을 보면 내각은 우리가 행정부를 얘기한다고 보시면 돼요. 내각을 보시면 여기에서는 일단 내각의 장은 누굽니까? 당연히 행정부 수반으로서 수상이 되는 거죠. 수상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강요는 겸직이 가능하다. 여기서는 강요 겸직이 안 돼요. 안 돼요. 그 다음에 의회에 대해서 책임을 집니다. 책임 있는 거죠. 여기는 국민의 그 다음에 서로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견제할 수 있는 기능. 그 견제할 수 있는 기능으로서 뭐가 있습니까? 의회 해산권이 있고. 의회 해산권 누가 행사하는 거예요? 행정부. 의회 해산. 의회 해산하게 되면 그 다음에 뭐 한다고 했어요? 총선거 해야죠. 총선거. 그 다음에 의회에 대해서는 내각 불신임. 이러면 어떻게 돼? 총사퇴하죠? 총사퇴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견제할 수 있는 건 뭐냐?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의회가 견제할 수 있는,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거는 뭐였습니까? 탄핵소추라든지. 우리도 이제 탄핵소추가 한번 행사됐던 적이 있죠? 예전에 그 노무현 대통령 때. 그 다음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빌 클린턴도 루인스키 때와의 어떤 관계 부적절한, 그 다음에 위증의 문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탄핵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임명동의.
뭐 아니 동의권, 동의, 그다음에 승인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 의회가 행정부를 견제하고 행정부는 뭘 통해서? 법률안 거부권을 통해서. 선생님이 그 교재에다가는 이 견제의 기능에 뭐까지 추가해놨냐면 사법부의 기능까지 추가해놨어요. 뭐 위헌법률심판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뭐 위헌법률심판, 그 다음에 위헌 명령 규칙심판 이런 것들도 이제 포함시켜놨는데 그것은 우리가 여러분 한번 정리하면서 보도록 하고 우리가 지금 개념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인 틀에 대한 이해, 그다음에 틀이 잘 잡혀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또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거는 이제 뼈대를 이제 우리가 잡고 융합적인 형태고 이것은 로크에 기반하고 있고 로크의 이제 이권 분립에 기반하고 있고 이거는 누굽니까 그러면? 이게 로크예요. 여기가 로크라면 여기는 누굴까? 당연히 대통령제, 몽테스키우의 3권 분립. 그러니까 대표적인 나라는 어디겠어요? 당연히 영국이죠. 당연히 영국이고 여기는 당연히 어디입니까? 미국이죠. 최초의 대통령제가 미국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융합형이다 분리형이다 그 다음에 선거 의회 선출하고 대통령 그 다음에 의회 선출하고 수상은 다수당의 대표로서 강요를 금지하고 내각을 구성하고 그 다음에 의회는 행정부는 의회에 대해서는 이제 책임을 갖고 있는 거죠. 책임을 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대통령. 그 다음에 의회 해산할 수 있고 총선거 실시되고 불신임하면 총사퇴하고 서로 같이 맞물리기도 해요. 본인도 생각해도 내가 잘못했으면 인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인정하고 빨리 새로운 문제점을 찾아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일 때 국민이 신뢰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당선할 수 있을 것 같다. 다시 해도 뭔가 다시 권력을 잡고 정당성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바로 뭔가 해산하고 할 수 있겠죠. 해산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쉽게 서로 못한단 말이에요. 서로 쉽게 이렇게 하지 못하겠죠. 뭔가 믿음이 있고 아니면 정말로 심각해서 빨리 뭔가 문제를 수습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하게 되겠죠. 쉽게 못해. 쉽게 하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 이런 결정은 쉽게 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탄핵 소추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동의 승인권 있고 법률안 거부할 수 있고 자 이런 전반적인 뼈대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리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의원 내각제와 대통령제의 문제만 나왔을 때 이런 문제만 나왔을 때 이 개념에 대해서만 물을 때 이것뿐만 아니고 반드시 나오는 게 있어요. 뭐냐? 장단점입니다. 장단점. 그러면 장단점인데 뭐냐면 의원 내각제 그 다음에 대통령제 장단점을 봅시다. 자 장점은 뭐겠어요? 장점과 단점인데 문제는 장점과 단점을 여러분 외우려고 하지 마. 잘 이해해봐. 효율성을 가지고 봐봐. 효율성. 그러니까 장점과 단점의 내용을 보고 그냥 읽고 넘어가거나 외우려고 하지 말고 적용해봐. 효율성의 측면에서 제가 적어버렸는데 효율성의 측면에서 누가 더 효율적이겠어요? 둘이 친한 게 효율적이야? 분리되는 게 효율적이야? 친한 게 효율적이지. 친한 게. 그러니까 효율성. 그 다음에 서로 친하니까 안정성. 정책의 효율성, 그 다음에 안정성, 정치적 안정성. 왜냐하면 같은 편이니까. 이게 지금 확보될 수 있단 말이에요. 잘 이루어질 때. 잘 선거가 이루어지고 다수당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내각이 잘 구성될 때. 이게 장점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외의 내용도 있는데 선생님이 이해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내용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정치적 민감도. 자, 정치적 민감. 선생님이 이제 반응이란 말을 써놨는데 반응도라고도 합니다. 자, 보세요. 정치적 민감도 어떻게 써요?
정치적 반응이 어떻게 했어요? 민감하지. 민감해. 왜? 묶여 있으니까. 이게 두 개가 묶여 있단 말이에요. 의회와 행정부가 묶여 있어. 둘이서 국민에 대해서 같은 편으로서 책임을 지는 거야. 더 민감한 거야. 누군가 잘못하면 만약에 내각이 잘못했어. 그러면 내각만 잘못한 거에 의회에 대해서 책임이 있어. 의회도 책임이 있는 거죠. 의회가 잘못했어. 내각도 그에 대해서 책임을 그잖아. 왜? 같은 편이니까. 더 민감하단 말이에요. 더 넓다고, 단면적이 넓다고. 국민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단면적이 넓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통령제는 단점 가서 보면 민감도가 의회고 그 다음에 행정부야. 의회가 잘못했어. 행정부는 서로 분리되어 있잖아. 민감하지 못하단 말이야. 그리고 너네는 니네가 잘못하니까 니네가 빨리 책임져라고 한다고. 행정부가 잘못했을 때는 행정부만의 잘못이야. 행정부만. 하지만 이것이 없을 때는 누가 잘못하든 둘 모두의 잘못이죠. 그렇기 때문에 민감도가 훨씬 더 높단 말이에요. 높죠? 그 외에 이제 이런 장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네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장점의 의미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단점도 봅시다. 단점. 우리가 이제 선생님이 이제 연립내각에 대해서 설명을 안 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얘기하려고 설명을 안 했어요. 뭐냐면 우리가 그냥 다수당이 나올 수도 있어요. 만약에 100석이면 100석 중에 뭐 52석의 다수당이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수당이 없어. 다수당이 없고 뭐 33석, 뭐 30석, 28석,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다수당이 없죠. 아니면 뭐 22석, 뭐 20석, 28석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둘이 합쳐도 다수당이 안 되고 21석을 합시다. 21석. 둘이 합쳐도 다수당이 안 돼. 그럼 셋이, 그죠? 셋이 합쳐야 되는 거야. 아니면 뭐 다른 사람 합치든. 이렇게 여러 당이 서로 연합하여서 내각을 구성하는 거 우린 연합내각 또는 연립내각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연립내각. 그러면 단점은 자 보세요. 이렇게 하나의 다수당이 나오면 그 다수당이 내각까지 구성하기 때문에 다수당이 나왔을 때 잘하면 괜찮은데 잘하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데 잘못하면 다수당의 횡포가 나올 수도 있고 또 다수당이 안 됐을 때 군소정당이 난립하면 연립내각으로 가야죠. 연립내각으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연립내각에 대한 개념 선생님이 노트에다 적어놨습니다. 연립내각으로 가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서로 미룰 수 있단 말이에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불분명하단 말이에요. 책임 소재. 이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요.